과거의 기억을 되찾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 교코는 그가 무잔에게 들은 탄지로와 비슷한 반점을 가졌다는 것에 더욱이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데도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튀어나온 것에 아까보다 더욱 빠른 동작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에 당황합니다. 무이치로는 곧 교코에게 쏜살같이 튀어나갔고 교코는 이를 문어단지 지옥으로 응수합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칼을 휘둘렀으나 문어살의 탄력 때문에 칼이 부러졌고 이와 동시에 부풀어 오른 문어다리의 여파로 하가네즈카의 오두막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가네즈카는 그 충격에 튕겨나갔으나 그는 곧바로 숯을 들어 다시 칼을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그 모습에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먼저 줄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무이치로와 카나모니는 문어다리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교코는 이전에 건성으로 상대했으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흡수하겠다며 만전의 상태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무이치로는 전에 뵐 수 없었던 문어다리를 베어내고 빠져나왔죠. 교코는 그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카나모리에게 말합니다. 날 위해 칼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카나모리씨. 이에 카나모리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은 첫 번째 도공이 남긴 문서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자 무이치로는 자신의 첫 도공이자 심장병으로 죽게 된 테츠이도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테츠이도는 무이치로가 사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여유가 없을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이치로의 피를 토하는 듯한 노력을 그가 사용한 칼을 통해 대장장이로서 읽을 수 있었고 가슴 아파했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목숨을 아까워할 나이는 아니지만 무이치로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고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떠올린 무이치로는 칼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고 교코에게 나아가며 생각합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괜찮아. 그와 동시에 안개의 호흡 제5형 안개구름 바다를 사용하여 문어다리를 전부 잘라냈고 곧 그의 칼날이 교코에게 향합니다. 이에 교코는 항아리를 통해 나무 위로 올라갔고 무이치로가 재빠르긴 하지만 항아리의 고속이동은 못 따라잡겠냐고 말하며 자신이 무이치로보다 스피드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무이치로의 특기는 고속이동이었습니다. 이미 무이치로는 교코의 목을 얕긴 하지만 베었었고 교코는 그 감각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이치로가 다음은 진짜로 베겠다 선언하자 교코는 이전보다 강해진 무이치로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여유를 부리던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의 본격적인 아가리 파이팅이 시작됩니다. 무이치로는 깔보질만한 교코의 말에 딱히 깔보지는 않지만 몸 상태가 몹시 좋은 느낌을 받아 교코의 목을 베어 죽일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고 교코는 무이치로를 10년 남짓 정도밖에 못 산 애송이 취급을 하였죠. 이에 무이치로는 교코의 생김새와 말투가 너무 불쾌하다며 발아쳤는데 교코는 자신의 아름다운 기품, 우아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교양머리가 없는 가난뱅이이기 때문이라고 되발아쳤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아가리 파이팅 도발이 이어지고 이 승자는 무이치로였습니다. 바로 교코의 항아리가 좌우대칭이 이상하다며 더럽게 몸 만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교코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분노합니다. 사실 교코가 자신의 항아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의 항아리는 예뻐서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잔의 마음에 들기도 했기 때문이죠. 분노한 교코는 자신의 몸에 달린 여러 개의 팔에 다수의 항아리를 꺼냈고 곧 혈기술 1만 활공점어를 사용합니다. 1만 마리의 물고기가 상대의 뼈를 남김없이 씹어 먹어버리는 광범위한 기술이었죠. 무이치로는 이를 안개의 호흡 제6형 달의 하소로 발아냈는데 교코는 무이치로의 속도와 공격 범위를 보고 물고기를 전부 베어낸 것에 당황했으나 이 혈기술의 무서움은 물고기를 베어내도 그 체에게는 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로도 흡수되는 독이었기에 교코는 뒤집었으면 끝장나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 제3형 하산의 물보라를 사용하여 회전으로 전부 튕겨냈고 이어서 교코의 목을 베었습니다. 교코는 이를 탈피하는 것으로 죽음을 면했고 다시 나무 위로 도망갔죠. 그리고 곧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코는 자칭 예술가답게 자신의 몸 또한 개조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이는 건 무이치로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본 무이치로의 반응은 무미건조했기에 무시받은 느낌을 받은 교코는 무이치로를 향해 분노의 주먹을 날립니다. 무이치로가 이를 피하자 교코의 주먹은 지면을 강타했고
곧 그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생겨났습니다. 무이치로는 주먹을 모두 피하지는 못했는지 대원복이 찢어졌고 찢어진 대원복은 물고기로 변했습니다. 교코는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물고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무이치로에게 자신의 힘과 속도, 육체의 유연함과 강인한 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이치로는 아무리 대단한 공격도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죠. 그만큼 무이치로는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면 망설임도 주저함도 초조함도 사라지고 자신이 내리치는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혈기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무이치로의 확고한 자기 자신이란 혈기를 향한 끝없는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으며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분노. 기억을 잃었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분노.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분노였죠. 그렇기에 그는 기억을 잃어서도 피를 토할 만큼 단련하고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혈기를 멸하기 위해, 놈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그때 교코는 자신의 화려한 본실력을 보여주겠다 소리쳤고 혈기술 진사러린을 사용합니다. 비늘 덕에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무이치로를 압박했고 그의 뒤를 잡아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을 사용합니다. 교코는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이치로가 느리다며 공격했으나 공격에 맞은 무이치로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고 이런 반복이 얼마나 지났을까 교코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에 휩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말이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교코에게 무이치로가 말해왔습니다. 무이치로 또한 여태껏 전력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함께 교코의 목을 무이치로가 베어냅니다.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 동작에 대폭의 완급을 줘서 적을 교란, 모습을 드러낼 때는 거북이처럼 느리고 모습을 숨길 때는 눈 깜짝할 사이 그 최고 속도는 상여노인 교코를 능가했습니다. 교코는 자신의 목이 베어졌는지도 모른 채 천지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느꼈고 무이치로가 모습을 드러낸 것에 얼른 처리하고 무잔에게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곧 자신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지자 자신의 목이 잘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기둥이라고는 하나 어린애 한 명에게 상현의 혈기가 솔로키를 따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이상사태였습니다. 교코는 이것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선택받은 뛰어난 생물인 자신이 역겨운 하등생물인 인간에게 당했다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너희 100명의 목숨보다 자신의 가치가 더 있다며 인간은 약하고 태어나선 그저 늙어가기만 할 뿐인 시시하고 하찮은 목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무이치로를 습격했던 혈귀 또한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러나 무이치로의 승리는 인간은 약하고 하찮은 존재일지도 모르나 서로 돕고 노력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코테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카나모리가 벼른 칼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무이치로가 코테츠를 돕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었다면 무이치로가 승리할 수는 없었을 테죠. 인간을 얕잡아본 교코의 완패였습니다. 무이치로는 불평하는 교코의 머리를 베며 이제 됐으니 얼른 지옥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카나모리가 무이치로를 향해 다가왔고 무이치로는 자신은 괜찮다며 자신은 탄지로가 있는 쪽으로 가볼 테니 카나모리는 코테츠가 있는 대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무이치로는 이미 한계를 넘었기에 곧 거품을 불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에 카나모리는 크게 놀라 허둥지둥대며 하가네즈카를 불렀으나 하가네즈카는 이런 와중에도 칼을 벼들고 있었고 거품이 기도를 막아 무이치로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난 코테츠가 옆으로 돌려 눕혀 놓으라고 말했죠. 카나모리는 그가 망령인 줄 알았으나 사실 새로운 칼에 달기 위해 탄지로로부터 받은 랭고쿠 큐주르의 날밑을 품속에 넣어 놓았기에 그게 방패가 되어 코테츠를 보호해준 것이었죠. 무이치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로서 함께 노력하자 말해준 큐주르의 모습을 떠올린 뒤 눈물을 보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죠. 과거 그의 죽음을 까마귀로부터 들었을 때와 현재의 무이치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코테츠도 무사해 남을 도운 일이 결국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상현을 쓰러뜨리며 모두 잘 풀린 이 상황. 그때 무이치로는 다 잘됐지 않냐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 어머니와 유이치로도 무이치로에게 나타났고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애 많이 썼다며 격려해 주었죠. 자, 이번 귀멸의 칼날 대장장이 말편 9화는 교코를 단독으로 쓰러뜨린 무이치로의 활약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코테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카나모리가 벼른 칼이 없었더라면
무이치로가 승리할 수는 없었을 테죠. 이 모든 것은 무이치로가 코테츠를 도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지는 현실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대장장이 말편의 주제이죠. 이렇게 상현호 교코를 쓰러뜨려 남은 적은 상현의사 한탱구만이 남은 상황. 과연 탄지로가 목을 베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한탱구의 목을 벨 수 있을지 다음 18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